사실 뭐 일반 직장인이라면 챗GPT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챗GPT는 워낙 다방면에 뛰어나니까 그거 하나만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직이나 작가, 좀 창작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뾰족하게 들어간 버티컬 AI들, 그러니까 글쓰기에 뭐 클로드를 버티컬 AI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글쓰기에 저는 조금 더 클로드가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버티컬 AI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올 건데 이 중에서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를 잘 찾아서 활용을 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IT 최준호입니다. 오늘은 지금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죠. 생성형 AI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생성형 AI 3대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픈 AI의 챗GPT, 엔트로피의 클라우드, 구글의 제미나이, 이 세 가지 AI 모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셋 모두, 저희 주민 IT의 셋 모두 이 모델들을 각각의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손지혜 기자님, 이 세 모델을 비교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새 모델의 기본적인 특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AI의 GPT-4 Optimize는 지난 5월에 출시됐는데요. 1월에는 최신 추론 모델인 O3 미니가 출시됐습니다. 챗 GPT의 최대 장점은 범용성인데요. 코딩, 글쓰기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이미지, 영상, 오디오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웹 검색 기능 도입으로 실시간 정보 접근도 가능합니다. 최대 컨텍스트는 약 12만 8천 토큰으로 일반 문서 기준으로 약 100페이지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GPT-S라는 맞춤형 AI 모델,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별도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도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모델과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3.7 소넷은 올해 2월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최신 모델인데요. 가장 큰 강점은 20만 토큰이라는 큰 토큰의 양입니다. 일반 문서 기준으로 약 200페이지 정도의 컨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장 사고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서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작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처럼 글을 잘 써줍니다. 단점은 실시간 웹 검색이 안 된다는 건데요. 다른 서비스들은 웹페이지 URL을 복사해서 번역시키거나 내용 정리를 부탁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웹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세 가지 서비스 중 AI 윤리를 가장 강조하는 개발사의 정책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제미나이는 구글 서비스와 통합이 가능하고요.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멀티모달 처리 능력이 강점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 세 가지 서비스 중에 제일 빠르게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다만 컨텍스트 처리 길이는 32,000 토큰으로 새 모델 중 가장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 정보는 촬영일인 오늘, 그러니까 2025년 2월 27일 기준입니다. AI 서비스는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영상이 올라갔을 때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모델 다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세 모델 모두 유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월 $20 내외의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플러스 요금제가 월 $20, 팀은 $30입니다. 클로드도 비슷한 구조로 프로가 $20, 팀이 $30예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도 월 $20 선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업용은 세 회사 모두 별도 협의가 필요하고요. 근데 두 분은 실제 이런 AI 서비스를 많이 쓰시나요? 일단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서비스 중에 유일하게 구글만 한 달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모델을 써보시려면 구글의 제미나이를 한번 써보시고요. 물론 그 사용 경험은 저는 보장을 못 해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글 쓰는 일을 아직까지 업으로 삼고 있는데요. 빨리 주민 IT가 커서 글 쓰는 고통에서 좀 회복받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각 고구마다 좀 특징이 달라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 서비스 외에도 퍼플렉시티나 라이너라는 답변 검색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먼저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클로드로 글을 작성한 다음에 제가 그 글을 마무리를 합니다. 손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제 구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에 작업을 하는 편이죠. 사실 이 대본의 초안이나 자료 조사도 모두 이렇게 진행됐어요. 뭐 시간으로 따지자면 과거에는 하루 종일 걸렸던 일이 한 두세 시간 만에 끝나서 사실 제가 먹고 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로 챗GPT를 쓰는데요. 그 뭐 회사에서 유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썼는데 주로 제가 챗GPT를 처음 썼을 때 계약서 검토를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약서 검토를 할 일이 많은데 특히 영문 계약서들이 오면 이게 사실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집중해서 한 수십 페이지 있는 내용을 읽고 또 그걸 제가 다 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다 보면 정말 날밤을 새워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는데 보통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다들 퇴근하면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밤에 남아가지고 집중력 있게 했었죠. 근데 처음에 GPT 나와가지고 이게 될까라는 마음으로 일단 그 자료를 딱 던지면서 뭘 물어봤냐면요. 첫 번째, 우리한테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 혹시 불합리하지 않지만 뭔가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들어갈 내용들 중에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것도 딱 물어봤는데 너무 정확하게 이걸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한 10시간 걸렸을 것 같으면 한 30분, 1시간 안에 끝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 업무의 어떤 양을 10분의 1로 줄인 거죠.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영문 계약서를 읽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GPT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그래도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만한 신뢰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부담이 덜한 거죠, 사실은. 나중에 변호사님들이랑 대화할 때도 되게 컴팩트하게 대화가 끝나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하나 사실 질문을 던지고 왔는데, 네. 그 다음에 이 개발자분들은 보니까 이 AI는 본인들이 코드를 짜고 나면 그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리뷰를 받고 싶어 해요. 보통 옛날에는 위에 뭐 선임이라든지 팀장님들한테 리뷰를 받고 싶은데 다 바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잘 짠 건지 안 짠 건지 그리고 나중에 뭐 에러 생기면 욕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GPT가 나오니까 이제 코드를 짜면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코드가 괜찮은지, 그리고 이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지. 그러면서 업무 품질도 좋아지지만 개인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 또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요즘 개발자들이 조금 수준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스타트업에서 잘하는 개발자들은 GPT한테 AI한테 많이 시킬 것 같고 조금 못하시는 분들은 이 명함도 못 내미는 어떻게 보면 채용 시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주제로 뽑아서 네,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제를 하나 건졌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있었던 회사도 아예 코드 리뷰 데이를 개발자님들이 아예 정해서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비우고 이제 남의 코드를 이렇게 살펴봐주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챗GPT 도입한 이후엔 이제 없앴다고. 그래서 챗GPT가 리뷰해 준 거를 그냥 다 같이 돌려보는 수준으로 해서 업무가 되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코딩 리뷰에도 정말 AI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클로드의 정확성과 윤리성, 그러니까 윤리적인 설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장문의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인터뷰 기록이나 아니면은 정부가 발표하는 굉장히 두꺼운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3명 중에는 최준호 편집인님이 가장 AI를 많이 쓸 것 같은데 혹시 3가지 서비스를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라이너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게 3대장과 좀 방향이 좀 달라요. 얘는 웹을 검색을 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구글은 그냥 서치 엔진이라면 얘는 답변을 검색해주는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조사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고 있어요. 저 라이너한테 돈 받고 하는 광고 아니고요. 그 퍼플렉시티도 유명하지만 한국어 서비스로는 라이너가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3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욕부터 받고 시작할 건데요. 제미나이는 새 모델 중에 가장 멍청합니다. 진짜 1년 전에는 말도 못하게 멍청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수준은 됐다. 좀 구글이 한국에서 번 돈도 많은데 좀 한국어 학습도 시키고
좀 더 많이 투자도 좀 하고 인재도 좀 뽑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재밌는 게 제미나이한테 너의 단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지가 부족한 점을 지가 알아요. 아, 똑똑하네 그러면. 그래서 진짜 그런 거 있죠. 너무 어이없어서 화낼 때,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생태계가 너무 통합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워드 같은 거 다 돈 내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의 구글 독스나 스프레드시트는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그것들을 쓰거든요. 걔네들이랑 통합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써야 진짜 업무 효율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정말 제미나이는 애증의 존재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클로드는 뭐랄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데 저보다 글을 더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챗GPT를 주로 사용해서 그 글의 초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클로드를 더 많이 써요. 진짜 뭔가 사람이 쓴 것 같다라는 느낌적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게 클로드예요. 그리고 또 부끄럽지만 제가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 맞춤법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오탈자도 많이 내고요. 근데 클로드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론적인 맞춤법은 한국어 맞춤법 규정이 있으니까 새 서비스가 다 똑같이 학습하고 있을 건데, 근데 실제 사용에서는 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클로드는 추천도 많이 해주면서,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클로드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보신 모든 인포그래픽은 이 클로드의 아티팩트로 만들었어요. 문제는 속도인데요. 클로드는 느려요. 내가 돈 내고 쓴 유료 서비스인데도 느려요. 그리고 제가 코딩하는 것도 아닌데 아티팩트 몇 개 만들다 보다 보면은 사용량이 끝났대. 그럼 내일까지 못 쓴대. 그럴 때 되게 빡칩니다. 아니 돈 내고 쓰는데 이거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쓸 수 있는 용량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게 클로드 선생님에게 제가 좀 바라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챗GPT. 이건 뭐 대중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솔직히 다른 모델 말고 하나만 써야 된다면 무조건 이거를 써야 돼요. 그리고 뭐 개발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코딩 능력은 넘사벽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모든 능력이 평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수, 미, 양가로 따지면 우랑 수 사이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림도 그릴 수 있죠. 검색도 되죠. GPTS라고 특화된 생태계도 잘 나와 있고 최신 버전도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죠. 진짜 저는 이전에 회사에 있을 때 GPT랑 GPT 생태계 내 GPTS라는 거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일을 처리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유료 결제를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업무 패턴을 보면 클로드나 진짜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보면 말이 안 될 건데 챗GPT를 유료 결제 안 하면서 제미나이를 유료 결제를 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제 업무 패턴에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좀 제가 쓰고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 이사님이나 손지혜 기자님도 꼭 이런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잘 쓰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회사에서 쓰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뭐 오늘도 거의 GPT랑 같이 놀고 일하고 그랬는데, 집에서는 이걸 AI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SK 네트워크를 씁니다, 브로드밴드를. 근데 아이들이 그 아리아라고 있어요. 아리아 하면 티니핑 노래 틀어줘 이러면 1분만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1분만 나고 뚝 끊어지고 1분만 나고 뚝 끊어지니까 애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방학 때. 그러면서 이거 유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료로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영어, 옛날에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는 영어 이게 뭐 영어 스피킹 같은 거를, 프리토킹 같은 거를 돈 내고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프리토킹을 얘랑 하면 되니까 이 영어 학원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좀 있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가득 이런 주제를 한번 엮어서 한번 얘기를 그렇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교육과 같아요. AI. 네. 이것도 큽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에는 그 SKT가 굉장히 전략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SK텔레콤 제휴로 퍼플렉시티를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T의 그 AI 스피커 셋톱박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플로우를 유료 결제를 하셨잖아요. 근데 플로우는 이제 SK텔레콤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퍼플렉시티를 유료로 쓰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근데 유료로도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자 업무 백업에 그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찾아주고 또 출처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특히 글로벌 자료를 한국어로 바로 번역해주기 때문에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언어의 자료를 참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하단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라는 세션이 있어서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해당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까지 얻을 수 있어서 업무 효율뿐만 아니라 시각 확장까지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제 기사가 링크될 때 뿌듯함은 덤입니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요즘에는 SEO 말고 AEO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SEO가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잖아요. 근데 AI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검색을 해주는 AI 서비스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지금 마케터들 사이에서도 이 AEO는 가장 큰 올해 하도예요. 이게 웃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뿌듯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검색이 뭔가 바뀌고 있구나, 구글과 네이버가 위협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까지 해석도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에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최 이사님, 앞으로 본인의 업무나 이 세상에 AI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 같으는? 100이면 100 다 얘기하겠죠. 이제 AI는 당연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뭐 GPT-4처럼 멀티모달 기능 뭐 이런 거 더 강화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AI 같은 것도 더 많이 나올 거고 하는데, 저는 이 AI의 어떤 변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 형태의 변화도 상당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0m를 뛴다고 하면 인간이 뭐 10초에 뛰는 사람이 있고 20초에 뛰는 사람이 있고 뭐 2배 정도 차이 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도구를 이용한다, 뭐 자전거를 이용한다,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더 빨리 가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일을 잘하는 분들이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또 원래부터 일을 잘하던 분들은 그냥 없어도 잘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또 안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AI 트렌드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직장에서는 AI를 사용하여 일하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으로 나뉘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도태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AI 전문가분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HR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AI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모든 지원자들이 다 동일하게 너무 지원서를 잘 쓰고 자소서를 잘 쓰면 어떡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AI 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10년 전쯤에는 인강이라는 게 되게 유행하지 않았냐. 네네. 그래서 누구나 다 인강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인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고, 그리고 일타 강사들의 강의를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대는 누구나 가지 못했다. 때문에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대표적으로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고 외운 거에서 내가 문제 낼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질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교육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수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AI 얘기를 나오면서 흐르다 보니까 교육 얘기로 계속 흘러가는데, 언젠간 교육 관련 스타트업 분들 여기 스튜디오로 모시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런 각 AI 서비스를 좀 누구한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일반 직장인이라면 챗GPT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챗GPT는 워낙 다방면에 뛰어나니까 그거 하나만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직이나 작가, 좀 창작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뾰족하게 들어간 버티컬 AI들. 그러니까 글쓰기에 뭐 클로드를 버티컬 AI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글쓰기에 저는 조금 더 클로드가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버티컬 AI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올 건데 이 중에서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를 잘 찾아서 활용을 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글 관계자분들께 죄송한데 구글 제미나이는 돈 내고 쓰지 마세요. 열불나요. 아직은 돈 내고 쓸만하지가 않아요. 예, 내가 구글 생태계에 깊숙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저처럼 그런 사람 아니라면은 아직까지 구글 제미나이는 꼭 에미나이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재미없네 뭐 이런 느낌이니. 예, 저는 자꾸 기자간담회를 가면 어떤 기자분이 잼민이는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오늘은 이제 요즘에 가장 큰 IT 업계의 큰 화두죠.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각자 써본 경험이나 추천하는 AI 서비스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각자에게 맞는 AI 도구를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